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이제 연출 얘기 또 해볼게요. 연출. 저는 이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빨리 달려가는 영화인데 근데도 초점은 좀 명확하게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편집이라던가 줄거리라던가 이렇게 좀 미스백의 인생처럼 쉴 틈이 없이 그냥 빨리빨리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근데 이제 감정적인 어떤 결을 좀 살리는 부분에선 조금씩 쉬어갔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쉬어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좀 감정을 농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쉬는 느낌? 뭐 그렇게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촬영 감독님의 정보를 은성 감독님이 저를 주셨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틸샷을 보고 약간 떠오르는 이제 영화들이 생각이 나고 이런 룩을 구사하시는 분이면 약간 그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무례한의 촬영 감독님 강국현 촬영 감독이 촬영을 한 영화더라고요. 저 무례한도 좋게 봤거든요. 네. 특히 전 전도연 배우 연기가 제일 좋아하는 필모가 전 무례한. 약간 다크한 게 비슷하네요.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그 화면이 좀 전반적으로 살짝 어두운. 미스백에서도 회상 장면 빼고 현실에서 이렇게 밝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 말고 영화 내내 좀 밝은 장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좀 뭔가 해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보다는 거의 없죠. 겨울에 좀 해가 지는 그쯤 오후. 네, 겨울 느낌 많이 나는 진짜 파르스름한. 네, 겨울에 어떤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촬영에서. 또 예린 씨는 혹시 연출적으로 혹시 두 분 드라마 중에 마더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저도 그걸 못 봐가지고 그 얘기가 좀 나오던데. 맞아요. 네. 그 얘기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동학대. 네, 마더를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굉장히 많이 담아 있어요, 이야기상으로. 거기서도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방영이 됐었는데 이보영 배우님이 우연한 기회, 어떠한 기회로 학교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동 학대를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 학생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학생을 자기가 납치를 해서 키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납치 누명을 쓰고 경찰들이 피해서 달아다니는 장면도 있고 그거 옆에서 이제 이유준 배우처럼 도와주는 그 이보영 배우를 사랑하고 있는 이재윤 배우도 나타나고 등장을 하고 근데 약간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16부작이고 해서 더 깊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이보영 배우도 예전에 친모한테서 버림을 받고 네, 양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그 양어머니는 이보영 배우 이외에 2명의 또 다른 딸들이 있는 거예요. 입양한 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집 안에서 여자들의 사회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어머니를 이혜영 배우님이 하셨는데 정말 미친 연기를 하세요. 나오는 씬 하나하나가 정말 와 이거는 가보로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정말 명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예, 아무튼 그랬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 나왔던 아역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해요. 어떤 면에서 약간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비교되는 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역 배우 연기한 허율이라는 배우가 이보영 배우한테 오히려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근데 이 영화는 아무래도 조금 짧다 보니까 그리고 초점이 아역 배우보다는 제가 보기엔 한지민 배우에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역 배우의 어른스러움 되게 마음 아픈 그런 어른스러움이 깊이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아쉽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나름대로 뭐 설득력이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저는 마더를 안 봤는데, 마더가 좀 더 모성에 네. 의해서 이렇게 추동된다고 하면, 네. 이 미스백은 감독님의 의도는 멜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두 번째 보니까 그냥 멜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사가 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사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를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친어머니와의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게 녹아있다 보니까 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그리고 뭐 엄마 하고 싶으면 뭐 잠깐 며칠이라도 엄마 해. 막 이런 대사도 나오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둘의 관계, 지은과 미스백의 관계는 엄마 딸 관계는 아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연출이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게 드라마하고의 좀 차이로 네.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가 목욕탕에서 좀 맞는 씬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아동폭력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장면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막 맞고 막 그런 부분들은 다 의도적으로 피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네. 그 부분 진짜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피해자의 어떤 폭력을 딱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영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시점이 그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시점과 또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약간 좀 관조적인 시점? 이 시점이 가장 주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 지은이한테. 근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아동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가 지워지면 안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마냥 불편하다고 또 뺄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좀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어떤 폭력신이 나올 때 의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미스백의 폭력 장면의 의도는 뭐 그 어떤 자극을 추구한 건 아닌 건 확실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뭘 봤냐면 이제 그 배우가 어떻게 찍었을까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막 윽박 지르고 뭐하고 할 때 거의 어른 단독샷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없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 연기할 때는 아이는 그걸 안 봐도 돼요. 굳이. 근데 그럼 아이랑 이제 호흡하는 장면들이 몇 씬이 있는데 그때도 소리 같은 거는 막 퍽 이렇게 소리가 나긴 하지만 찍었을 때는 그냥 살짝 밀어도 되는 거나 살짝 손만 대고 있어도 되는 수준으로 좀 공을 들였을 것 같다. 제일 조금 아이가 그래도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 아역 배우가 이제 목 조르는 장면일 것 같은데 그 장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뭐 이제 인터뷰 상으로는 심리 치료를 병행했고 또 현장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두운 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찍은 장면들을 봤을 때 저는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빼고는 이 영화의 그 아이의 고통을 다 표현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세요. 제가 그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역을 다루는 방식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아역 배우가 하나 나오잖아요. 저는 보면 그 아역이 맞는 장면을 찍히는 것보다 더 나쁜 게 그 아역한테 욕을 진짜 시키고 막 그런 게 싫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쌍욕을 많이 해요. 그 배우가. 저는 진짜 그런 거 모르겠거든요. 이거 다 삭제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배우가 직접 해야만 했던 것들이 저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화에 어떻게 담겨 있느냐보다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애를 대했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찾아봤을 때 이제 미국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너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쌍둥이 캐스팅을 많이 한대요. 일란성 쌍둥이를.
그래서 캐롤에도 크레딧을 보면 딸 역할에 이름이 2개가 나와요. 저는 그걸 찾아보다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아, 이제 촬영 시간이 어른보다 훨씬 짧게밖에 주어지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래서 아역 배우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스백은 의도 그리고 찍힌 장면도 저는 배려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제 예술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실제로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배우가 밥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이 아이는 밥 많이 못 먹는 애라서 자기는 좀 굶겠다고 9살짜리가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러면서 이거 찍고 나서는 자기는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김시아 배우가. 에이그 참 씁쓸하네요. 네, 그러면 미스백의 인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미스백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죠. 바쁘게 살고 모든 행동이 되게 빠르잖아요. 되게 빨리빨리 하고 밥도 허겁지겁 먹고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미스백이 쉴 때는 정말 그냥 담배 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스백에게 세상은 그냥 정글이잖아요. 네. 언제 누가 뒤통수 칠지 모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촉각을 세우고 사는 인물.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고 있고, 뭐 탈색한 머리라던가, 뭐 붉은색 립스틱이라던가, 하이힐, 그리고 뭐 그런 좀 새 옷 그런 것들로 이제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일종의 무기잖아요. 미스백한테는 되게 가녀리고 그냥 작은 최고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하는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참 웃음이 없죠. 소리내서 웃는 장면이 없네요. 하나도 없네. 마지막에 엔딩에서 살짝 미소 보이는 거 외에는 보일락 말락이다. 없죠. 그런 인물.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쇼핑 장면이 안 나왔지만 입고 있는 걸 보면 쇼핑을 꽤 좋아하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그게 뭐 시장에서 산 거로 보이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 신발, 치마, 목폴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줌마들 막 시장에서 산 건 아니잖아요. 꽤 시간 들여서 쇼핑했을 거야. 그리고 그 지은이 거 살 때도 뭐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니잖아. 거리에서 남아가지고 되게 빠르죠. 네. 아마 자기 거 할 때도 빠를 것 같긴 해. 근데 빨리 팍팍팍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미스백이라는 인물이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잠바를 줄 때도 이거 간지 안 나잖아라고 하는 그런 뭔가 자기의 확고한 취향. 그리고 사실 되게 집안 분위기도 신선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은이네 집을 갔다가 다시 미스백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은이가 학대당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미스백이 이제 집으로 와서 립스틱 바르는 걸로 넘어오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백은 막 그 집 가면 쓰레기 하나도 안 치워놓고 막 소주병 널려 있고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보면 미스백은 없는 형편에도 나름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자기 삶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꾸려가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그 되게 섬세하다는 게 어디서 느껴졌냐면 지은이 손가락 다쳤을 때는 옷만 사준 게 아니라 반창고를 붙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반창고가 붙어 있거든요, 새끼손가락에.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갔을 때는 신발끈 묶어주는 장면. 그리고 그다음에 지은이가 누워 있을 때 그 추어탕집에 이마에 열을 짚어서 감기약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돌볼 때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돌볼 수 있는 그 장면도 있네요. 네. 음식 뭐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이거 먹어.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전 디테일한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그것도 좋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도 있고, 그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좀 더 상상해서 만약에 이 미스백이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예술가가 됐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되게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그 누구도 그 영화 안에서.
잘해주려고는 하는데 좀 투박하죠, 다들. 그래서 전 이 미스백이라는 인물이 섬세한 인물이고, 그리고 철벽을 치지만 되게 친절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꺼져가 아니라 너는 내 이렇게 설명을 자근자근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은이랑 대화할 때도 그냥 막 무시하지 않고 아이지만 이렇게 자분자분 다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제 시발 이렇게 하는데 따라하죠. 이제 지은이가 야 이런 다음에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꼭 짚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섬세해.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더 좀 그게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이 미스백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섬세한 느낌들이 되게 거치게 살아왔지만 그런 또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그 배우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에린 씨는 어떤 인물로 보셨나요? 미스백. 네,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저는 그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서 떠나라. 같이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장섭한테도 하고, 그것 때문에도 김지은 한테도 다가가지 못하다가 마음을 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게요. 아까 여름이님이 그 멜로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약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처음으로 지은을 데리고 와서 모텔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면서 자기의 등에 있는 상처를 공개를 하죠. 그럼 나는 무식해서 가르쳐줄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마치 한 푼도 가진 게 없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멜로예요. 대사들이 다 멜로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상처들로 인해서 세상을 차단을 하고 살고 있다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오픈을 하고 한 단계 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장섭은 어떤 인물인가요? 장섭 같은 남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웃긴데 가장 남자다운 남자. 제가 보기에 가장 남자다운 모습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저도 비슷하네요. 제가 이해한 거는 미스백을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이해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것도 아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미스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는. 근데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삼각관계인데 미스백은 지은을 사랑하고 장섭은 미스백을 사랑하고 이제 그런 관계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어쨌든 남자답다는 게 저도 거기서 조금.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데 지은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럼 뭐죠? 근데 그것도 지은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스백을 사랑해서 미스백이 원하는 걸 주고 싶으니까 포용한 걸 테니까요. 진짜 좋다. 그래서 참 대사 하나하나도 다 그렇게 향해 있고요. 맞아. 한번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요. 발차기 하죠. 짐을 발로 깝니다. 제주도로 떠나겠다. 청혼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지은이가 너 눈빛 너무 싫다고. 동정의 눈빛 너무 싫다. 그리고 평생 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악담을 하죠. 그러니까 상자를 발로 까요. 네, 그런 장면 하나가 나오지만 결국 장섭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네. 강력계 형사잖아요. 근데 뻔하게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강력계 형사들의 모습처럼 막 가죽 잠바 입고 담배 꼬나 물고 욕 썰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부드러운 게 더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 고수. 그래서 이 미스백한테 윽박지르거나 뭔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기다려주고 그 마지막에 네가 원하면 가서 며칠이라도 엄마 노릇 해줘라 하면서 또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진짜 강한 남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도 드네. 엄마 역할 해주라가. 그게 뭔지 알죠? 삼각관계에서 지금 여자는 지금 다른 여자 사랑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고 사랑일 거라 상상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가서 엄마의 노릇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 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나 그건데 지금 가는 건데 일관성 있다. 이해 네. 못해. 근데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채로 그렇게 솔직하게, 묵묵하게. 네, 묵묵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뵙고 최선을 싶은 다해서. 만큼.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 악역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악역.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일부러 약간 또 많이 단서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뭐 괜히 뭐 이 여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막 얘도 아팠고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지 안 주고 그쵸. 그냥 딱 그냥 현실만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 네. 그리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아까 말한 그거였어요. 목욕탕에서 미스백이 프로포즈하는 씬. 네. 저도 항상 예린 씨랑 겹치네요. 아. 아멜리아 때 겹쳤잖아요. 네. 똑같아요, 저도. 아. 근데 그 대사를 이제 좀 더 추가하면 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네. 가진 것도 없어. 네. 그럼 프로포즈. 네. 근데 나 네 옆에 있을게.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니까 지은이가 내가 지켜줄게요. 그 머리를 이렇게 뭐야? 만지나? 안아주나?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좋았던 거는 괜히 어른인 척 하지 않고 맞아. 미스백이 나도 아파라는 거를 상처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 장면이 저도 좋았고 아까 말한 지은이 학교 장면도 좋았고 은선 감독님은? 저는 포장마차에서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아줌마라고 하니까 아줌마라고 하지 말고 미스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미스백 이러거든요. 한 템포 쉬고. 근데 거기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게 그냥 시나리오에 썼을 때랑 이제 직접 배우가 이거를 딱 발화했을 때랑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되게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대사를 너무 한지민 배우 너무 잘 살렸다. 그 허스키한 목소리 톤에서 와, 그 감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살려서 했을까? 정말 이거에 몰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크레딧이 되게 늦게 나오잖아요. 꽤 지난 다음에 미스백 타이틀이. 네, 맞아요. 그것도 좋았어요, 저는. 좀 늦게 나온 거. 그러면서 이 미스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었을 때, 그때 딱 나왔던 딱 대사였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일 때부터 이제, 이 영화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연애물로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누나 이러니까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거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불러. 어떡해. 잘 봐봐요. 한 번 더 보면 진짜 보일 수도 있겠다. 이제 또 클럽 얘기 한번 해야 되나요, 제가? 이쯤에서? 있어요? 네, 얘기해주세요. 작년에 클럽에 갔다가 7살 어린 남자를 만났었죠, 잠깐. 그 친구가 이제 제 나이를 계속 궁금해해서 전 또 거짓말 못해요. 다 솔직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문제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린아 하면서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진짜 설레면서 만났죠. 그래서 한 몇 번 만났는데 어느 날 연락 두절. 일 끝나고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놓고 연락 두절. 그러고서는 저는 다시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완전 저와 정반대로 생긴 여자애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꾼이었구나. 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엔 모른 척을 해야지. 지나가는데 그렇게 저한테 박력 넘치게 예린아 하던 내가 갑자기 누나! 그니까. 거리두기. 그때 이제, 웃기다. 아멜리에처럼 이제 물이 돼서 녹아 흐르는 그 있죠, 제가. 누나 한마디에 모든 게 이제, 모든 미련이 이제 사라지면서.
호칭이 그만큼 중요하네요. 이 미스백도 그 미스백이라는 호칭으로 딱 그 둘의 관계가 동등해지잖아요. 네. 근데 거리도 없네, 걔가. 네, 거리도 없어. 누나지 뭐. 이모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참. 미스백 뒤에도 클럽 얘기가 붙네요. 네. 그러면 거의 다 했고, 그쵸? 이제, 이거 할까? 제가 물어봤던 거? 준비해 뭐죠? 오셨어요? 위로가 되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하고 연결 컨텐츠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그래서 미스백이 지은이 미스백에게 상상도 못했지만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두 분도 혹시 좀 이런 존재, 뭐 꼭 사람이 아니어도 뭐 것에게 위로받았던 경험 있으신지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순간이요? 뭐 순간이나 의외의 시기나 의외의 상황 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지? 월미도에서 미스백이 갔던. 네, 그 월미도 자주 가거든요. 월미도 바다 잠깐 보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길고양이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되게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오니까 배고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관광객들은 후한 인심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거기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캔을 어떻게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줬어요. 근데 걔가 허겁지겁 먹는데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먹어서 엄마야? 정말 1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막 2개 더 사와가지고 하니까 셋이서 그거를 정말 계속 막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캣맘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길고양이들한테 이런 걸 주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를 위해서 주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되게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서 그런 경험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막 사가지고. 좋네요. 새 캔을 잘 먹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 그거 찍는 거 올린 적 있는데 고양이 3마리가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근데 진짜 월미도에서. 맛있게 먹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고양이. 드실 수 있을걸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닭가슴살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 닭가슴살? 너무 훈제 연어? 맛있겠네. 이런 거? 소리도 되게 착착. 맞아, 그니까요. 소리도 좋고, 냄새도 좋고. 네. 계절은 언제였어요? 얼마 안 됐었는데? 한 9월?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늦 여름, 가을, 초입에. 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약간 얘들이 배고프니까 줘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먹는 걸 보고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미스백이랑 지금의 관계의 시작점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별 생각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가 집에 따라오면 키우게 되고 그런가 봐요. 그러고 점점 고양이 캣맘이 좋아하니까. 되어가는 그 고양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온대요. 그니까 그런가 봐요. 예린 씨는 어떤?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새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심리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되게 김정심 거긴 가지 마세요. 거기서는 위로를 못 2층의 받겠죠. 약자. 네. 네, 심리 상담을 받았었는데 또 약간 제가 그런 부분에 냉소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뭐 도와줄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한 날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제가 그 1시간 10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거의 상담사분은 거의 아무 말 안 해주시고 그냥 제 눈을 바라보고 고개만 끄덕여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가면서 든 생각이 내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그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인 호감이나 뭐 그런 거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직업이고 일정 시간 동안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게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우리나라는 아직은 네. 정말 다 캐주얼하게라도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만 털어놓는 거는 네.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전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문 영역의 대화 상대가 있다면 얼마나 또 삶의 질이 올라가겠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뭐 그냥 허투루 들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처를 받느니 이렇게 돈 받고 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네.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게 되게 괜찮다. 자본주의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이 방송 들으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제 주변에도 상담을 생각하거나 받는 사람 꽤 있거든요. 네. 꽤 있더라고요. 저는 전 기타예요. 기타. 아, 네, 기타를 처음 사고 그게 저의 인생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사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제가 기타에 약간 미쳐 있었냐면은 기타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시죠? 기타 밑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치는데 이게 힘드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처음에 너무 빠져들어서 누워서 이제 치다가 잠든 거예요. 그거 깨보니까 그 이불 대신에 기타를 덮고 자는 그 정도로 그렇게 기타를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그 둘리에서 도노가 알죠? 바이올린 예, 그거 타고 우주로 가고 그러잖아요. 갈 수만 있다면 저도 네 기타를 타고 가고 싶지만 근데 그때 그 악기잖아요. 그냥 이 악기 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큰 위로를 준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그게 제 인생에서 좀 깜짝 놀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니네요. 뭐 은선 감독님이라면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요? 뭐 혹은 무대가 예린 씨한테는 무대가 상대 될 수도 배우가 아닐까. 잘 만나요, 그죠? 그죠. 잘 만나요. 저는 일상 속에서 좀 위로를 받는 거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는구나, 감독님. 저도 어떠세요? 손 씻는. 네. 선시스 나멜리에서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저도 근데 되게 큰 것 같아요. 따뜻한 물 안에 계속 오랫동안 있는 거. 그게 나를 좀 내가 보듬어주는 느낌? 내가 할 수 있는 일, 되게 유일한 또 일상 속에서 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어차피 연결 컨텐츠 하면은 이제 끝나니까 네, 이제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전 영화요. 영화 어떤 거? 저는 일본 영화인데요. 우미보 감독의 너는 착한 아이. 처음 들어본다. 네, 역시 또 오늘도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좀 아동학대, 그리고 뭐 치매, 육아방임, 좀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이제 주변의 동네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일이거든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주된 약간 소재로 가지고 가기는 해요. 그러면서 영화의 톤은 좀 따뜻한 드라마인데 미스백보다도 더 절제된 어떤 시선과 더 관조적인, 그래서 폭력 장면이 정말 많이 안 나와요. 되게 그런 영화라서 좀 생각이 났고, 그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 영화도 아동학대를 하는 여성이, 그 여성도, 그 엄마도 과거에 아동학대를 당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대물림되면서. 네, 그 경험이 있었고, 그게 주변의 이웃집 여자한테 이제, 이웃집 여자가 그거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이웃집 여자 연기를 한 배우가 그 이케아케 치즈루거든요. 그 조제. 연기 너무 잘해요. 근데 약간 정말 약간 수다분한 이웃집 주부로 나와요. 애도 있고. 근데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이 그냥 되게 차분해 보이고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옆집 여자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뜨문뜨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개입할 수는 없었고, 그러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조차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이렇게 안아줘요, 이케아키 치즈루가. 그러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 이케아키 치즈루.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영화 부제가 안아주길 바래 아이든 어른이든 그런 게 부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한 상황을 악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네. 사실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 안에 더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까지 이제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영화 안에서는 아동학대를 나오긴 하지만 조금 그 관계를 맺기 서툴러 하는 엄마의 입장 정도로만 좀 표현이 됐던 것 같고 아동학대라고 해서 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나온 게 아니라 좀 방임하는 좀 네. 듯한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감독도 여성 감독이에요. 제일교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미보 감독. 네. 좋습니다. 네. 예린 씨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 TVN 드라마 마더예요. 네. 마더. 이것도 아동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되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치유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혜영 배우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들의 약간 뭐라고 하죠? 마법의 성이라고 하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가족을 네. 그 보면서. 가족은 문제가 없이 잘 있는 건가요? 문제라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세험 이렇게 입양한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런 어떤 가정 폭력 그런 거 그런 거 전혀 건 없고. 없어요. 네. 그 이혜영 배우가 그 극 중에서도 탑스타로 나와요. 네.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그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셋을 입양에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혼자서 그걸 끌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사실 드라마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분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던 이보영 딸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새로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건데 아무튼 연기적으로도 되게 좋은 게 볼 게 많고 배우들 캐스팅을 너무 잘했어요. 정말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허율이라는 아역 배우가 그 아동의 연기를 하는데 아이한테서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시청자로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꼭 방출합니다. 네. 네. 이 드라마도 원작이 또 일본 드라마잖아요. 네, 일본 거예요. 네. 일본 마더. 네. 그렇군요. 찾아봐야겠네요.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책이고요. 이 책은 한국 작가의 소설집이에요. 단편집. 황정은이라는 소설가의 7시 32분 코끼리 열차라는 첫 번째 소설집, 단편 모음집입니다. 이 책은 2008년에 나왔고요. 두 분 아세요? 혹시 황정은 작가? 들어보셨어요? 저는 몰라요.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전에. 저는 이 작가를 뭐 다음에 얘기할 게가 있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작가예요.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그런 아동 학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톤이 좀 어두운 소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소년이라는 소설이 딱 그 아동 학대를 다룬 소설이고요. 근데 저는 소년과 더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문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소설을 황정은 작가가 등단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등단 제도가 있으니까 문학동네라는 개간지에 네. 그 등단 이후에 책이 나오기 전에 이 단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문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그 문학동네 안에 개간지 여러 가지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인 작가의 단편 읽고 제가 완전 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따라서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문이라는 특별하게 작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문? 들어보세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네. 도어요, 도어. M의 등 뒤에는 남이 볼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었다. 때때로 이 문이 열렸다. 첫 번째로 열린 것은 M이 15살 때였다. 하지만 그 전에 벌써 열렸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M의 기억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에서 서너 번쯤은
그런 것을 열애로 하고 보면 분명 첫 번째로 문이 열렸던 것은 15살 때였다. M은 15살 때까지 할머니와 살았다. 할머니는 조그맣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커피를 좋아했다. 천을 덧대서 양말을 기워 신고 큰 옷을 얻어다 작게 줄여 입거나 직접 만들어 입었지만 커피만은 언제나 고급으로 마셨다. 할머니의 큰 즐거움이었다.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원두를 사다가 다람쥐처럼 선반에 저장해두고 매번 작은 스푼으로 원두알을 세어서 그라인더에 넣고 직접 갈아 먹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흡족한 표정으로 그라인더의 손잡이를 돌렸다. 드르륵 드르륵 나도 줘 라고 M이 말하면 할머니는 커피로 착색된 갈색 이를 보이면서 조그맣게 웃었다. 할머니의 커피는 보리차처럼 연하고 맛이 좋았다.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M이 학교에 가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났다. 할머니는 몸의 왼쪽에서 시작된 극심한 고통을 견디려고 고통을 돌돌 말아버린 듯한 자세로 동그랗게 엎드려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 M이 보기에 선반에서 커피를 꺼내다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았는데 늘 사용하던 스푼이 할머니의 왼쪽 정강이 아래 눌려 있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M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토끼똥처럼 원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원두를 주워 그라인더에 넣으면서 M은 생각했다. 할머니가 원두를 갈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원두를 갈아왔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원두를 갈았으니까. 이제 와서 원두를 갈지 않는다고 하면 할머니나 자신에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라인더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등 뒤에 문이 쓱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왔다. 이게 도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고독한 사람이 등 뒤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작가 특징이 그러네요. 아빠가 모자가 되는 맞아요. 설정의 모자도 좋아요. 소설 본 것 봤는데 맞아요. 되게 아빠가 재밌게 봤는데. 수치스러워질 때마다 모자로 변해요. 어쨌든 이 작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도입부를 읽고 나서 제가 반한 거예요. 그 후로 많이 좋아했죠. 근데 왠지 이 어린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도 그렇지만 네, 미스백과 연결을 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맞지? 첫 번째 개봉작 네. 미스백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클로징은 은선 씨가 해야겠네요. 우리 클로징 있잖아요. 그럼 네. 해주세요. 오늘 떼주세요. 네. 네. 네, 창밖 영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필요를 뺀 나머지를 한참 동안 생각하네. 어젯밤 꽃꿈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 보랏빛 구름처럼 모호해서 아름다운 너에게 해줄 말이 없어. 오늘은 좀 어색했어. 입에 맴도는 아무것도 아닌 말들만 했었어. 어젯밤 뒤척임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 잘한 일 못한 일을 뺀 나머지로 있었어. 난 이 노래 하나만을 겨우겨우 만들었어. 날 위해 부를 노래 하나 오늘 내겐 필요했어. 그렇게도 필요했어.
그렇게도 필요했어. 그렇게도 필요했어. 그렇게 날 위해